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좀 늦은 시각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늦은 시각에 오후 11시 52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대한전선을 10월 2일자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로 잡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거 뭐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전력기기 관련된 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텐데, 요거 외에 호반 산업. 자, 호반 산업을 주로 다룰 겁니다. 아마 어디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 하는 영상들은 없을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대한전선을 제가 10월 2일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죠? 바로 그렇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 효성중공업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10월 2일자에 2차 파동 나오는 구간대에서 여러분께 효성중공업 같이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산일전기, 이 변압기 쪽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 이 관련주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대한전선도 이제 초고압 케이블 관련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뭐 LS 일렉, 이 관련주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항상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이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변압기 쪽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도 분명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저는 왜 호반산업을 주로 다룰 것인가. 자, 여러분들 혹시 호반산업이 무엇을 했었죠?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죠. 이전에 2022년도에도 무엇이죠?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요, 액면변압 활동을 했었죠. 액면변압은 뭐죠? 주식수를 합치는 행위죠. 자,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 했지만 주주가치를 제고 안 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했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한진칼이라는 종목의 지분을 인수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한진칼의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블록딜로 넘기고 다시 고점에서 지분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S라는 이 기업 소송 문제가 있었죠.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근데 어땠습니까? 올 초 들어와서 LS의 지분을 5% 밑으로 지분 공시했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지분에 대한 변동이 조만간 일어날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로는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들의 머리통을 쳐야 된다는 뜻으로 머리통이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대한전선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대한전선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라고 하면 일단 뭐 일봉으로 봤을 때 우린 모든 걸 한번 뚫어내었어요. 자, 주봉으로도 모든 걸 뚫어내었고 월봉으로도 모든 걸 뚫어내었죠. 자, 연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연봉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냐면 2007년도를 여기까지 보면은 좀 그렇지만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당시 과거의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 실제로 현재 바로 이 기업 누구죠? 여기 보시게 되면 호반산업으로 기업 인수가 됐었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대한전선이 사실 1세대 전선회사예요. 사실 LS보단도 오히려 업력이 더 뛰어나죠. 근데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호반이라는 그룹에 인수되기 시작했죠. 자, 결국은 뭐냐면 이 호반산업이라는 이 회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호반산업은 이 전담권에 위치한 파이낸싱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내주고 돈 받고 약간 일수를 했던 기업이죠. 근데 이게 배를 불리는 상태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죠? 한진칼이라고 하는 바로 이 회사의 지금 2대 주주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영상 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조원태 회장이 지금 10%, 자 10.58%, 5.7% 들고 있고요. 호반건설과 호반앤리조트, 결국 2대 주주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실제로 대한전선, 즉 호반산업이라는 기업은 무엇이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사회의 반대로 의해서 무산됐었고, 다시 한 번 더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과거에 유상증자 2022년도에 진행을 한 상태에서 무엇을 했죠? 한진칼의 지분을 인수했다가
5%를 넘겼다가 블록딜로 팔고 나서 다시 이제 끌어올린 거죠. 지금도 역시나 대한전선은 올해 들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맞아요. 지금 그 이 LSA 지분 소송 문제가 있었던 이 기업의 주식을 5% 이대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LS 주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지분 경쟁 분명히 돌입할 겁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대한전선 지금 최근에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진짜 막강한 파워로 시장에서 쭉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자,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주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죠. 연기금, 투신, 외국인 할 것 없이 결국은 맞아요. 이 공통분모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4조 6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진칼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6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LS라고 하는 바로 LS 전산 기업이죠. 자, 6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본인보다 더 몸집 큰 회사를 사냥을 하는 게 거의 특수한 이들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저는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28,650원은 손쉽게 뚫어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지금 대한전선은 유상증자 진행함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5천억 정도를 맞아요.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최대로 받아간 게 누구죠? 호반산업이죠. 그럼 지금 가장 큰 수익을 낸 건 누구죠? 호반산업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부셔버렸죠.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주주가치 재고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돈 가져다가 북미 케이블 시장을 공유하겠다. 그리고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하겠다. 해놓은 거 있어요? 없죠. 근데 오른 이유 뭐죠?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10월 2일자에 무조건 편입해도 된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전력기기 쪽. 이런 전력기기 쪽에 2차 파동이 있었을 때 항상 99.9% 바로 맞아요. 이게 부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어디서도 이런 영상을 들었던 적이 없을 겁니다. 왜? 모두가 이 부분은 스트롱바이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이런 보고서만 나왔을 거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유상증자 혹시 여러분들 그 과거에 신청을 하셨다가 실제로 여기서 돈 입금 못 해갖고 유상증자 못 받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진짜 과거에 여러분들 이 유상증자 할 때마다 한진칼 지분 인수하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몇 번이나 액면병합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주주가치 제고받지 못했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제 42,927원이라는 이 가격까지 가는 여러분들 무엇이다? 평가 금액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들의 전략은 항상 똑같이 움직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대한전선에 대해서 제가 유상증자 있었을 때 영상을 제작했던 거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이때 유상증자 있었을 때 제가 보시게 되면 2024년 3월 14일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들이 맞습니다. 장난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유튜브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끊지 말고 이 영상 같이 볼게요. 3월 14일에 있었던 바로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선. 사실 이 좀 다루기도 좀 애매한 종목인데 여러분들 좀 문의가 있는 종목이라서 잠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업 구조 설명해드리고 과거에 유상증자가 있었을 때 어떠한 형태를 보였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한번 앞으로 추정해 봅시다. 사실 뭐 실적 부분을 보다 보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1조 1,000억 정도 되죠. 그죠? 자, 유상증자 물량 반영되기 전이에요. 자, 이게 이제 반영되게 되면 자, 이 부분이죠. 자, 1조 1,000억인데 대략적으로 4,800억인가요? 이게 포함되면 상장이 되게 되면 유상증자 청약 다 하셨죠. 이번에 완판했던데. 그러면 1조 6천억이 된다 이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몸집은 커졌다 이거죠. 부채 비율도 낮출 수 있었죠. 자, 이것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기업적으로 호반건설, 호반산업, 그죠? 대주주인데 자, 보시게 되면 초고압 케이블 이건 나쁘잖아요. 업종과는 나쁘지 않은데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영업이익도 여러분들 뭐 적자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도 좋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예요. 과연 주주들한테 친화 정책을 하고 있는가?
자, 과거사를 볼 텐데 전자공시 자, 주주들한테는 친화 정책을 하고 있는가? 이때 유상증자 받아요 말아요 했을 때 제가 영상을 제작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유상증자 진행했던 2022년 1월 4일 날 있었던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결정 났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연일 빠집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얼마에 됐냐? 정확히 나와요. 이거 뭐 특수관계인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 이번 호반 산업과 똑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얼마에 됐느냐라고 해서 공시를 하잖아요. 여기 3월 16일.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과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 2022년 3월 16일로 한번 향해 볼까요? 예. 3월 16일, 17일로 한번 향해 봅시다. 주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죠? 요 부분인데 좀 당겨서 볼까요? 요 부분이네요. 그죠? 자, 결국은 빠져요. 그리고 16일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끌어올려요. 근데 지금하고 좀 비슷할 텐데 요 부분에서 12,400원, 요 부분 13,000원.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오늘은 오르겠네요. 그리고 주가 조정 이렇게 있고 나서 한 요 정도 부분까지 가겠네요. 10,000원 라운드 피겨를 넘을 수 없는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뭐 의미가 있어야겠죠. 이런 과정을 다시 뱉어낼 거예요. 요렇게 뱉어내고 요 부분 갖다가 다시 재차 한번 이런 급등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유는 과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때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빠졌다가 주가는 급등 나올 거라 했어요. 왜 그랬냐? 한층칼 지분 인수했을 때 과거에도 유상증자 진행했다. 전방산업 나쁘지 않다. 지금도 전방산업 나쁘지 않죠? 그냥 좋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더 볼게요. 예, 고압 케이블 그리고 해저 터널 이 관련해서 송수신 담당하는 케이블을 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만큼 굵은 케이블이에요. 자, 중요한 건 최근에 전선산업 관련된 업황은 좋아요. 왜 그럴까요? AI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 업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그 데이터 센터도 건설해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AI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연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 소비가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력 소비가 큰 거를 담당하려면 케이블이 필요하죠. 초고압 케이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뭐예요? 사실 맞아, 변압기죠. 냉각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변압기죠. 자, 이때 뭐 이 변압기가 제일 1번이고 전선은 2번이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전선 관련주는요, 여러분들 이 대한전선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호반 산업은 완벽하게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 쓴소리를 8분짜리 있었는데, 이것까지만 볼게요. 이 아닌 AI는 AI로 봐야 돼요. 이게 1등이에요. 근데 확산이 되죠. 자, 데이터 센터 필요하다. 전선도 필요하다. 초고압 케이블도 필요하다. 확산이죠. 확산 과정은 주도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서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갑자기 이분이 AI를 인식해서 산업군을 이끌려고 이렇게 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결국은 이렇게 합시다. 유상증자는 잘 들어왔죠. 단발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오르긴 할 거다. 근데 다시 훼손 후에 이런 과정 후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런 가격 변동성을 올 거다. 왜? 중요한 건 하나죠. 이때까지 꼭 빠지잖아요. 유상증자 들어올 때가 누굴 위해서? 호반 산업이 청약을 120% 하죠. 이들이 최대한 싸게끔 유상증자를 받아먹게 하기 위해서.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닙니다만.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금 이게 2024년 3월 14일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과거 패턴을 통해서 이런 그림에 미리 빠져놓고 오르고 내렸다가 이렇게 해서 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잘 보세요. 지금 LS를 지분을 올해 들어서 인수를 하고 그리고 주가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죠. 근데 지금 혼자만 오른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전력기기 쪽이 먼저 변압기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치면서 오른 겁니까? 이런 애들이 오르면서 오른 거잖아요. 지금 저는 완벽하게 현실주의자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10월 2일자에 그래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상승폭에 대한 제한에서 비중을 덜어 놓으시고 10월 2일자 대안이라고 해서 문자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 일단 우리가 비중을 줄였던 부분, 그죠? 2025년 6월 24일에 줄였던 비중을 다시 채워넣으시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력기기 쪽 관련된 부분에서 변압기 관련된 부분에서 2차 파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세요. 오후 2시 42분에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 이 대한전선을 덜어놓으라고 하시죠?
혼자만 오른 겁니까? 아니면 효성중공업 HD 한대 변압기를 먼저 끌어올린 상태에서 다시 들어온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상증자를 2번이나 돈 털어내면서 이들이 투자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또 실적 좋았다라고 해서 커버리지 나오죠? 제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나 내려올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응 전략자로. 앞으로 LS 관련된 지분에 대한 이 변동사항이 나올 거예요. 한진칼 관련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올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만 저는 맞아요. 대한전선은 좋은 회사예요. 호반산업이라는 이 녀석들이 지금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딴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응 전략집 하나 만들어 놨고요. 대한전선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시나리오 정확히 초단위로 정확히 여기 일정 적어 놨어요. 다른 데 공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과거에 변압기, 전선, 그리고 하부 섹터로 이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수혜주가 되는 이 종목군 하나 이렇게 편입해 이 자료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오케이. 자, 일단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상대에 나 있는 010-9605-8463입니다. 대한이라고 2글자 정확히 남겨놓으시게 되면 여러분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나중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이야기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대한전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여러분께 2번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는 안 했고요. 지금도 똑같이 미국의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막대한 AI 이 부분을 이 송수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초고압 케이블을 떠드는 거예요. 지금 돈 갖다다가 한 거는 한진칼 지분 인수하고 경영권 분쟁 일으키는 거고요. LS의 지분을 인수해서 지금 본인들이 소송에서 졌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돼요. 또 하나의 기업,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기업의 지분 구조에 손댈 거예요. 여기 다 적어놨어요. 자, 010-9605-8463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놓으셔야 됩니다. 대안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오니까 지금 당장 줄이진 않아도 돼요. 근데 줄여야 될 타이밍이 온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조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010-9605-8463 지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대안이라고 2글자 남겨놓으시고요. 지금 과거의 LS와 뭐죠? 기술 그죠? 이 부분은 끝났죠? 또 하나의 노이즈가 나올 게 있어요. 그때는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미리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때는 비중 꼭 더시기 바랍니다. 010-9605-8463 대한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 어차피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 통신사 3사로부터 문자를 보내줄 수 있게끔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집만 쑥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그냥 저도 구독자 맞아요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이 호반산업에 머리통을 친다는 뜻으로 머리통이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꾹꾹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알아야죠. 다른 주주 여러분들도 알아야죠. 왜? 모르고 있었던 분들 많아요. 왜? 최근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야 대한전선 좋대. 초고압 케이블 AI 막대한 그 전력 소모하고 그리고 송수신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대. 혼자 올랐나요? 전선주들 혼자 올랐나요? 아니죠? 잘 보세요. 가온전선도 올랐을걸요? 그죠? 봐보세요. 가온전선이 오히려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대로 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수직으로 4배 올랐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대한전선은 위아래 변동성만 확대하면서 이렇게 갔을 뿐이지 여러분들께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이 급등 나오는 과정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등장시킨 겁니까? 오히려 제가 여기서 비중을 떨어 놓으시고 여기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호반산업의 머리통을 제대로 친 결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을 덜어내는 타이밍 나왔을 땐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부분 대한전선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 적어놨는데 나는 몰랐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전력기 관련된 과거의 변압기에서 전선
초고압 케이블, 그 다음에 하부 섹터로 이어갔다고요. 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업종 한 3가지 종목도 포함해놨으니까 큰 도움 되실 거예요. 2025년 제가 만든 겁니다. 010-9605-8463 대안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자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호반 산업을 알고 계시는지요? 유상자 2건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액면 병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한진칼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LS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돼요? 자, 완벽하게 죽어놓고 제가 10월 2일자에 변압기 관련주에 2차 파동이 있습니다. 무조건 얘네들 끼어들겠네요. 엄청난 거래량을 동작하죠?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자료만큼은 필히 여러분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